그러니까 현역으로 양의지 선수와 같이 뛰었다라면은 의전이 힘들었을 거야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거야. 제 기억으로는 좀 은퇴하실 때 좀 잡았던 걸로 기억. 그러면 2015년 두산을 우승에 내 발가락이 몇 % 정도 기여를 했다? 50%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50%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아니, 첫 번째 영상 나오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때 촬영 당시에 제작진들 반응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름 안에 제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선물도 쏩니다. 아, 소장품 같은 거요? 저는 솔직히 다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던져만 주시면 다 가능하다는 거. 뭐 슈퍼카 아직 안 했다고 들었고, 영화 쪽, 뮤지컬 쪽, 공연 쪽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고, 축구, 농구, 야구 다 소화 가능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명품? 여러분, 제가 사실 무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갈게요. 저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뭐 필드하키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소프트볼도 하고, 라크로스도 하고, 투포원도 했고, 골프도 가능하죠. 조던 스피스도 직접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타이거 우즈 섭외 안 되나요? 그냥 뭐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간추렸을 때 세 글자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야구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를 통틀어서 가장 바쁘실 그런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양의지 선수입니다. 반대로. NC 나이노스 포수 양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승 이후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언론사나 인사를 좀 다니고 있고 집에 좀 며칠 쉬다가 또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른드 뮤지엄 그러면 좀 보셨어요? 제 편이 나간다면 그때 꼭 20번 정도는 제가 시청할 예정입니다. 에이, 관심이 없으셨네. KBO 리그 신인왕, 타격왕, 장타율왕, 출루율왕 총 5번의 골든글러브 수상, 2016, 2020 한국시리즈 MVP, 심지어 2개의 팀에서 MVP를 수상한 최초의 포수! 수상 기록만 나열을 하더라도 2010년대 KBO 최고의 포수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양의지 선수입니다. 솔직히 쑥스럽고요. 내가 한 기록이 맞나 좀 느끼게 되고 자부심이 좀 생기죠. 의지야, 네, 잘했다 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죠. 좀 흐뭇하죠. 먼저 이제 프로 선수가 되기 전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야구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학교 다닐 때 좀 제가 등치가 컸어요. 아버지께서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운동을 시키셨는데 마침 담임 선생님께서 또 야구부 부장님이셔가지고 또 학교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야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양의지 선수가 광주 출신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기아에서 원래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해서 두산으로 가게 된 건가요? 애매했죠. 솔직하게 실력이 기아에서 뽑을까 말까 이러다가 대학 가서 좀 더 잘하면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두산 베어스에서 뽑아주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프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연고지가 광주 쪽이니까 기아를 더 가고 싶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솔직히 저는 뭐 손동열 감독님이나 이종범 코치님을 보면서 야구를 시작했고 전화 줄까요? 아유 어우 신영 코치님! 잘 있었어?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목소리 살벌하게 이쁘네.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어우 우리 집행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지. 올해 너무 고생했어.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쉬었다가 다시 또 준비 잘하면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코치님이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오케이. 정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어이 알았네. 이제 코치님 LG 코치로서 양의지 선수 공략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는 네. 상대 코치로서 틈만 나면 뛸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공부를 해서 선수들한테 가르쳐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의지 선수? 이종범 코치님께서 뭐 도루왕이셨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또 많이 뛸 것 같아요. 도루 저질 다 하겠다. 네, 열심히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역으로 양의지 선수와 같이 뛰었다라면은 의전이 힘들었을 거야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거야. 제 기억으로는 좀 은퇴하실 때 좀 잡았던 걸로 기억.
사실 신인 지명 당시에는 팬들도 그렇고 구단 측도 그렇고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심정이 두고 보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런 입장이었어요? 별로 그런 거는 없었고 솔직하게 밑에 순위니까 아 관심이 나한테 덜 있구나. 그래도 그나마 지금 김태형 감독님께서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캠프도 많이 가고 운동도 많이 하게 됐죠. 프로의 시작은 마치 영화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막전에 이제 3선발, 4선발이 이제 빠지고 엔트리가 좀 추가가 되잖아요. 두 번째 경기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기아 타이거즈한테 엄청난 점차로 패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다음 주에 2군을 가는 걸 통보를 받았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에 나가라는 거예요. 캠프 때는 솔직히 못 해가지고 아 그냥 2군 가자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개막전에 딱 있으니까 좀 몸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할만하겠는데 하다가 갑자기 시합을 나가는데 안타 치고 역전해서 이긴 거예요.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오, 그대로 있으라고. 아우 땡큐 했죠. 이렇게 하루 더 했네. 목동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가는데 갑자기 김태형 감독님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너 오늘 선발이다 이러는 거예요. 에? 이랬어요. 우와. 근데 그때 당시 김선우 선배님 있잖아요. 캠프 때 피칭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그 선배님하고 이제 배터리 이제 호흡을 맞춘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홈런 친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걸 어떻게 받았고 다 네, 필요 없고. 네, 그때부터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인생이 한 방에 또 바뀌는 순간이었네요. 준비한 결과죠. 2007년에 경찰청에 입대를 해서 그때 네. 또 은사님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유승환 감독님께서 정말 군인 정신을 주시면서 강하게 키워주셨죠. 경기도 꾸준히 내보내주시고 포수에 대한 조언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많이 늘었죠. 입단하고 2군에서 경기를 하는데 홈런을 하나밖에 못 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군대 가더니 2년 동안 한 30 몇 개 정도를 때려냈는데 이제 벽제를 홍구장으로 쓰다 보니까 거리가 정말 짧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앞에서 포인트 맞는 방법을 좀 느끼고 이러니까 홈런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나 빠따 잘 친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자신감을 네. 일단 끌어올려 주셨고 네. 그러면서 운명의 경기죠. 2010년 3월 30일 그 첫 선발 포수 출장 경기가 드디어 다가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도 이날이 양의지 선수의 야구 인생을 바꿔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경기에서 홈런 2개를 기록을 했어요. 아직도 사랑해요 번사이드 하고 있죠. 그 투수한테 감사하고 있고 솔직히 잘할 수 있게 된 계기는 경쟁을 하다 보면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이럴 때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력할 때가 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 홈런 나왔을 때 솔직하게 어떤 기분이 하나는 들었어요? 솔직하게 운이지만 두 개는 실력이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네. 그날이 바로 8라운드에서 지명됐던 선수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기세를 이어서 첫 풀타임 1군 출장을 기록을 하고 또 성공적인 2010년을 마친 양의지 선수 당연한 결과로 신인왕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오! 신인왕 하면은 솔직히 선수들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타고 싶어하는 상이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신인왕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죠. 솔직하게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런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2011, 2012 시즌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고요. 2013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준우승 할 때죠. 3승하고도 우승을 못 7차전까지 또 갔잖아요. 13년은 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아팠죠. 울기도 많이 울고 저도 못하고 팀도 우승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저한테도 생긴 것 같아서 그 아픔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5년은 양의지 선수의 좀 웃긴 짤들? 아우 삼중살이네요. 이루 주자가 잘못한 거죠 솔직히. 김현수 선수가 잘못했다? 네 그럼요. 네. 현수야 미안하다. 네. 그 뒤로 감독님께서 번트 사인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제가 그때 좀 사이드 투수에 좀 약하다고 해서 번트 사인을 내주셨는데 저런 결과가 한번 나오니까 그 뒤로 사인을 안 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장면도 기억하시나요? 발이 안 보였죠 저거는. 네. 저게 정확하게 설계당한 것 같아가지고 네. 자세히 보면 끈에당한 것 같거든요. 안 닿았어요 솔직하게. 아 진짜요? 자신감이 차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네. 빨리 수비 나갔어요. 저게 어떻게 다... 오. 아직까지도 인정 네. 못해. 그러면서 또 2015년 포스트 시즌에서는 양의지 선수 발가락 미세 골절 부상을 당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사실 복귀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금방 다시 또 돌아왔거든요. 네. 그건 그냥 본인의 의지였습니까? 아 근데 진짜로 NC 다이노스 옮겼잖아요. 그때 왜 골절이 됐는데 경기에 나왔냐. 그걸 다, NC에서? 네, 다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도 한번 발가락에 공을 맞아가지고 한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좀 아직도 골절에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솔직히 말해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발 딛기도 좀 힘들었고
이제 병원에서 선수 생명이 1년 짧아져도 괜찮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확실하게 뛸 거야 말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 뛰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뛰게 해줄게 해서 약을 먹고 진통제를 좀 맞고 이렇게 뛰었던 생각이 나요. 그게 너무 일찍 돌아와서 그런 건지 약간 완치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포수다 보니까 또 엄지발가락에 힘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무리를 하면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명타자를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네. 그때 15년도에는 진짜 선수들이 우승하고 싶은 열망이 컸고 첫 우승이 제일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15년 두산의 우승에 내 발가락이 몇 % 정도 기여를 했다. 50%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50%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우승을 딱 확정 지었던 그 순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때요? 현승이 형이 저 위로 올라타가지고 네. 손 높게 들고 네. 소리 지르고 그때 환호했던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전체 다 빙글빙글 돌고 자신감이 차였던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갔는데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계속 이기니까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산 베어스가 흐름을 타면서 2016년에는 정말 막을 수 있는 팀이 없었어요. 한국 시리즈 우승은 물론이고 생애 첫 한국 시리즈 MVP까지도 차지를 했어요. 격경사로 3년 연속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수상을 했고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는 바로 양의지다. 증명해 보였잖아요. 네. 정확하죠. 네. 맞는 말만 하네요. 정말. 아니 본인 네. 칭찬 나오면 네. 슬쩍 이렇게 네. 늘 웃으세요. 이렇게 막 겹경사 겹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어땠어요?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한 시즌을 치르면 아쉬운 부분이 좀 남거든요.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양의지 선수와 저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도 2017년에 FA가 됐거든요. 두산에서 정점을 찍고 2017 시즌을 보내고 이제 FA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017년이 그렇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에게 더욱더 중요한 한 해가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시즌 초부터 최소 100억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솔직하게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랬어요. 그 전에 이제 스탯이 이제 쌓여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나 되나 그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대충 겸손하게 어느 정도만 받으면 잘 받았다 생각하기로 했나요? 100억? 네. 주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받나 보다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때 한국 시리즈는 어떻게 기억에 남아있나요? 17년도는 정말 뼈아팠죠. 부상당해서 제 실력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슬펐어요. 정말 끝나고 너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요? 네. 아직도 생각나는 게 라카에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약간 눈가가 지금 살짝 촉촉해진 것 같은데. 충혈돼서 피곤해서.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여러 구단에서 양의지 선수를 잡겠다 대놓고 그냥 네. 선전포고를 한 팀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택진이 형, 구단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NC 다이노스로 오라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창민이 형이랑 성민이 형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영입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거는 꼭 성민이 형이 자기가 했다고 네, 형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NC로 가게 됐는데 사실 뭐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맛의 현질한다를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네. 구단주님께서는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 만나면 어떤 얘기하세요? 그렇게 뭐 큰 별 얘기는 안 하고요. 택진이 형이라 불러요?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난감해서 한번 TJ님 하고 나 다음에 형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단주님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이랑 더 가깝게 지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가깝게 다가가면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으세요. 그럼 앞으로 택진이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TJ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NC 투수들의 엄청난 기둥이 된 양의지 선수인데 아니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면 모든 투수들이 이렇게까지 입을 모아 극찬을 할까요? 근데 다른 팀 투수들도 그래요. 근데 솔직히 포수가 하는 거는 많지만 포수는 정말 투수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투수를 만나면 좋은 포수가 또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리포트 선수 때문에 야구도 많이 늘고 야구도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때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2020년 다이노스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지만 반대로 친정팀 두산 베어스에게는 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팀을 옮긴 후에 두산과의 첫 경기에서 울컥했다고요. 네, 좀 울컥했죠. 팬분들께서도 많이 반겨주셨는데 솔직히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찡한 마음이 있었죠. 아직도 너무 두산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뭐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욕해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욕하는 거는 그만큼 양의지 선수가 좋은 선수였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못하는 선수가 떠나면 욕 안 하거든요. 아, 잘 갔다 그러지. 아 그래요? 응. 네, 그렇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네. 또
어렸을 때는 우승하면 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감정이 또 격해져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군이 갑자기 저한테 울부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승 보너스가 좋냐, 네. 집행검을 주는 게 좋냐 했더니 집행검을 딱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10강짜리여가지고 네, 스트라이크! 저 힘들게 살죠? 집행검 들었다고 CG로 넣어줄게요. 자유의 신상 아니에요 이러면?